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수원 선임입니다. 지금부터 AI 보안 제품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사업화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AI 보안 전문 기업 육성 계획, 21년 주요 추진 내용, 지원 사업 안내, 지원 세부 내용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유망 AI 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AI 기반 보안 기업 60회사를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AI 보안 전문 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유망 기업 발굴, 타당성 검증, 시제품 제작, 제품 상용화, 해외 진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2년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작년에는 15개 업체를 선발하여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예산 지원, 기술 컨설팅을 통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개발된 시제품의 사업화, 신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 보안 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위한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규모는 총 19억 원으로 1개 과제당 최대 3.8억 원 이내 총 5개 과제를 선발합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지원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까지 공모 접수를 받고 4월에서 5월까지 1차 서류평가, 타당성 검증, 2차 발표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금 원가조사를 수행하고 협약 체결을 합니다.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 제품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12월에는 회계감사를 수행합니다. 기업 선발 프로세스를 보시면 1차 평가는 서류평가로 사업 목표, 계획의 타당성, 신청 자격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2차 평가는 발표평가로 제품 서비스 개발 고도화 능력, 사업화 역량을 평가하여 최종 5개 과제를 선발합니다. 1차 평가 이후에는 타당성 검증 절차가 있는데 이는 1차 평가 통과 사업자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AI 보안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평가를 통과하신 사업자분들은 이 피드백을 기반으로 발표 자료를 작성하시어 발표 평가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 및 조건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자 규모에 제한이 없으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기술 성숙도가 5, 6단계인 기술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예산 지원,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지원, 서비스 확산 지원, 해외 진출 지원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예산 지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제품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최종 예산은 원가 산정 이후 결정됩니다. 또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며 정부 지원금은 과제당 최대 3.8억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본 사업에는 사업자 규모 제한은 없으나 기업 규모별로 매칭 펀드 비율은 상이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대기업은 50%, 중견기업은 70%, 초기 중견기업은 75%, 중소기업은 80%로 지원됩니다. 여기서 초기 중견기업은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 규모별로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이후에 30%를 지급합니다. 예산 외에도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확산,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먼저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측면에서는 컨설팅과 도구 활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성능 고도화, 사업화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 데이터 분석 및 제품 개발을 위한 도구 활용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해 AI 관련 인증, 경제성 예측, 투자 유치, 홍보를 지원합니다. 제한 서비스의 수요 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AI 관련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서비스 투자 유치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해 기술 가치 평가를 수행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점검, 투자 유치 가이드 등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지원해 드리며 산업 관계자 대상 홍보와 IR을 위한 데모데이 개최 등 서비스 홍보를 위한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기업 중 희망기업 최대 3개사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의 사업 목표는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화란 기술 개발 단계 9단계를 의미하며 서비스 시범 적용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본 사업에서는 AI for Security, 융합 보안, AI 역기능 방어 총 3가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모집합니다. AI for Security 분야는 AI를 활용한 고유 사이버 보안 기술 및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이고, AI 융합 보안은 자율주행차, 스마트 헬스케어 등 융합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물리 보안 강화를 위해 AI가 활용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AI 역기능 방어는 딥페이크, 적대적 공격 등 AI 역기능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3가지 분야에서 메타버스, 마이데이터와 같이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거나 보안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XAI 기술인 경우 가산점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시에는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신산업 적용 가능성, 수요처 발굴 노력 등을 평가할 것입니다. 특히 신산업 적용 가능성,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 수요처 발굴 노력에는 가산점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입찰 공고 게시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접수 기간은 3월 16일에서 4월 15일까지이며 접수 마감일 14시 이후에는 접수가 절대 불가합니다. 접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각각 별도로 회원가입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신청 서류 작성 및 FAQ 안내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 신청 서류 작성 방안과 FAQ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FAQ 및 사전 질의 안내, 지원 유의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별로 키사 전자계약 시스템의 회원가입과 접수가 필수입니다. 만약 누락하여 컨소시엄의 주관기관만 접수하고 참여기관은 접수를 공모 마감일까지 못하셨을 경우 절대 추가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 15종, 선택 제출 서류 6종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 유의하실 점은 제출 서류 5번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협의각서는 컨소시엄으로 본 지원 사업에 참여 시 주관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본 지원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가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를, 수요처 발굴 노력으로 가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요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을 시 가점으로 인정이 안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 수행 부문에서는 사업 개요, 현황 분석 및 추진 방향, 사업 내용, 사업 결과물, 사업화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부분에서는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사업 목표, AI 활용 방안 및 특성을 작성하셔야 하며 사업 목표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및 서비스 기능 고도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AI 활용 방안 및 특성에서는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서비스에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황 분석 및 추진 방향에는 서비스 시장 동향, 추진 방향 및 전략, 수행기관별 개발 내용, 기대 효과를 작성하셔야 하며 시장 규모 조사 시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내용에는 목표 솔루션, 제품 서비스 내용, 제품 서비스 구성, 신산업 적용 가능성을 작성하셔야 하며 목표 솔루션 부분에는 제품 서비스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도 등 전반적인 구성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제품 서비스 구성에는 목표 솔루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네트워크, 기능 등 흐름별 상세 설명을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적용 가능성은 본 지원 사업에서 신산업 적용 가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필수로 작성하셔야 하며 제한 기술이 신산업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사업 수행 부문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 결과물에는 최종 수행 목표, 사업 수행 최종 결과물, 결과물 활용 계획을 작성하셔야 하며
목표 달성 방법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방법과 정량적 목표치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화 계획에서는 사업화 세부 계획, 해외 진출 계획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화 세부 계획에서는 제품화, 양산, 시범 적용, 판로 개척, 국내외 주요 판매처 계획을 제시하셔야 하며 특히 제품 서비스의 판로 확보 방안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서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서의 사업관리 부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 부분에는 사업관리 방안,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관리 방안에는 사업수행 조직, 산출물 내역, 보고 및 검토 계획, 사업수행 방법에 대해 작성하셔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 참여기관별 주요 역할 및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탁연구 과제 계획서 작성 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시고 추후 확정 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서는 전체 추진 일정, 주관 및 참여기관별 추진 일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행기관 현황 및 참여 인력 현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 현황에는 참여기관별 수행기관 현황표를 작성하셔야 하며 평가 제외 대상인 완전 자본 잠식, 부채 비율 1000% 이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본 총계 및 부채 비율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참여 인력 현황에는 참여 인력 총괄 현황, 인력 참여 세부 계획, 신규 인력 채용 및 활용 방안, 총괄 책임자, 참여 기관별 사업 책임자를 작성하셔야 하며 신규 인력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인력은 신규 1로, 과제 수행 기간 중 채용 예정인 인원은 신규 2로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서의 사업 수행 예산 계획 부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비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사업비 총괄표, 기관별 예산 세부 계획, 비목별 총괄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관기관은 예산 세부 계획에 회계감사 비용 150만 원을 연구활동비로 편성하고 추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시설, 연구장비 보유 현황, 구매 예정 기자재 및 시설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시설, 연구장비 보유 현황에는 기보유한 장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매가와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금액 두 가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구매 예정 기자재 및 시설에는 구매 예정 장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매 예정 가격과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금액 모두를 작성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매 예정 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별도로 기자재 및 시설 구입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FAQ 및 사전 질의 안내 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를 위한 수수료 예산은 주관기관에서 일괄 편성하여 회계감사 기간으로 정산 종료 시점에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환경 이용 금액과 데이터 구매 비용은 모두 동일하게 견적서를 근거로 연구활동비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협약 이전에 이행보증보험 가입 금액 등 협약기간 이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존에 보유한 장비는 100% 민간 부담금으로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편성하셔야 합니다. 추후 현물로 산정한 장비가 불인정될 경우 현물 부담 부족분을 현금으로 반납하셔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제 중복 여부 확인서와 과제 참여 제한 여부 확인서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의 과제 참여 관리 탭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별첨 서식에서 제공되는 표에 첨부하시어 과제 신청 자격 요건, 사전 자기점검표에 통합하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참여 기업의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은 민간 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중소기업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민간 부담금 20% 중 10%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셔야 하오니 총 사업비의 2%에 해당합니다. 3개로 나눠진 분야는 제한 가능한 기술 분야로 별도의 사업자 선정 비율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 지자체 등 비영리 법인 단체도 참여 가능하며 다만 주관기관이 아닌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원사업에서 부가가치세는 지원이 안 되므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하며 사업비 집행 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사업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원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자기부담금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셔야 하며 정부 지원금 상한액인 3.8억 원을 모두 계상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 비용으로 150만 원을 사업비에 편성하셔야 하며 인건비는 정부 출연금, 자기부담금 혼합 구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담금 현물 미집행분은 현금 반납 대상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